나 혼자만 레벨업의 주인공인 성진우는 사실 인류 취약병계라는 이름을 가졌을 정도로 형편없는 E급 헌터였는데요. 인류 취약병계라는 징호는 마력을 각성하고도 일반인과 별 다르지 않는 수준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종인의 별명인 최종병기에서 나와 인류 최악과 최종병기가 합쳐져 인류 최악병기가 되었죠. 그 후에는 던전 파괴의 화신과 마수처리의 귀신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 이름 또한 최종인이 붙여져서 인류 최악병기부터 많은 이름이 최종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진우는 전직 퀘스트에서 죽을 위기를 극복하고 네크로맨서 직업을 얻게 된 뒤 그림자 군주로 전직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선택을 했을 때 성진우는 네크로맨서 직업을 얻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그건 바로 본인과 스테이터스 상성이 맞지 않아서 네크로맨서 직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 같아서였죠. 그러나 이 기회가 게임 내에 숨겨져 있는 조각인 히든피스이자 히든클래스임을 알고 이지안을 수락해 결국 네크로맨서 직업을 얻었고, 결국 그림자 군주로서 전직할 수 있었습니다. 성진우의 대사들 중 가장 유명한 대사는 일어나라 인데요. 이 대사는 바로 시체에서 그림자 추출을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이 스킬을 사용하면 그림자를 추출해 그림자 병사로 만들어낼 수 있죠. 성진우 이전 그림자 군주로서 활동했던 아스본도 성진우처럼 일어나라를 명령어로 사용해 지금까지 나온 그림자 군주 둘이 명령어가 같다고 등장해요. 성진우가 이 스킬을 얻게 된 이후에 점점 이 스킬들이 발전해 나중에는 1000만 명이 넘는 그림자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지만, 이 그림자 스킬은 시작부터 소위 말하는 밸런스 파괴 스킬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세계관에서는 웬만한 소환사들은 보통 한두 마리의 소환수를 컨트롤하는 게 일반적이고, 만약 두 마리의 소환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소환사라면 최상급 소환사로 평가되며 3마리 이상의 소환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소환사는 평가받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3마리 이상의 소환수를 컨트롤한 소환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진우의 이 그림자 스킬들은 스킬을 획득하자마자 20명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성진우는 그림자 스킬을 획득하자마자 전무후무한 소환사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이 스킬엔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바로 마나 소모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 그림자들은 추출할 때도 저장할 때도 마나가 되지 않는데, 심지어 소환할 때도 마나가 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마나가 소모될 때는 그림자에 손실이 생겨있고 회복할 때만이어서, 만약 나 혼자만 레벨업 세계관이 실제 게임이었다면 사기 스킬이라는 말이 저절로 플레이어들에게 나올 만한 스킬이죠. 성진우는 그림자 군주로 완벽히 각성했을 때는 2000여 명을 컨트롤했고, 매우 나중에 에필로그 시점에는 무려 1000만 명 정도 되는 대군을 거느리게 돼요. 그림자 병사들은 총군 단장, 군단장, 장군, 정예기사, 기사, 정예, 일반 총 7가지 계급으로 나누어 컨트롤합니다. 성진우의 그림자 군단에서 가장 유명한 병사인 이그리트는 원래 엘리트 기사 출신이었고 생각보다 똑똑했던 인간이었습니다. 성진우에게 잡히기 전의 이름은 피피치 이그리트지만 성진우가 듣기에 오글거린다는 이유로 피피치라는 칭호는 빼고 그냥 이그리트라고 부르고 있죠. 이그리트는 소설판 나 혼자 레벨업에서 목소리가 굵다라는 언급이 있었지만 여자라는 썰이 있는데요. 2021년 새해 기념으로 나온 일러스트에서 성진우와 베레는 모두 남성들이 주로 입는 한복을 입고 있지만 이그리트만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허리가 가늘고 골반이 큰 편인 체형과 목소리가 굵다고 꼭 남자가 아니다 라는 주장도 있어 이그리트가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성진우의 그림자 군단에서 가장 처음으로 장군 등급의 병사가 된 베레는 사실 소설가입니다. 물론 실제로 베레가 소설을 쓰는 캐릭터인 건 아니고, 개미마수라는 점에서 소설 개미를 쓴 베르나르 베르베르에게서 이름을 따와 베르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나 혼자만 레벨업에서는 외전으로 이그리트의 기억을 연재했을 때가 있는데, 이게 반응이 좋아 베르의 기억도 외전으로 내주세요 라는 의견이 많자 키액이라는 문자로 한 페이지를 도배해 베르의 기억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진짜 베르의 기억으로 외전을 냈죠. 그림자 군단에서 가장 높은 총 군단장은 바로 벨리온이 맡고 있는데요. 다른 군단 인물들인 베르와 이그리트와는 다르게 벨리온은 생전 모습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서 원래 벨리온은 어떤 존재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진우의 자녀인 성수호가 태어나자 이 등장인물들은 갑자기 대립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바로 이 캐릭터들이 성수호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논쟁했기 때문이에요. 벨리온은 가난 아이에게 검술이 먼저다 라고 말하며 직접 교육시키려 하고, 이그리트는 학술이 먼저다 라고 말하며 어디서 났는지 모를 유아용 학습실을 들고 서로 토론했죠. 그런데 이때 둘이 대립비로 성진우가 현관문에서 땀을 흘리면서 난감하게 지켜보고 있어서 둘이 농담으로 장난스럽게 대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성수호의 교육에 대해 적과 싸우듯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둘은 성수호가 나중에 집안에 날아다니기 시작하자 함께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데요. 이때도 벨리오는 그럼 이제 공준전을 연마해야 할 때다 라고 말하고, 이그리트는 소공주님은 장차 비행사가 되실 거야 라고 말하며 싸우죠. 그림자 군단 중 한 명인 아이언은 원래 김철이라는 A급 헌터였는데요. 김철이라는 이름에서 성을 빼면 철인데 철을 영어로 하면 아이언이어서 아이언이라는 소환수 이름을 주었습니다. 성진우와 A급 던전에서 만나 하요크 군단을 이끄던 카르갈가는 성진우의 그림자 군단에 들어오게 되는데, 성진우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그냥 외모의 어금니를 보고 어금니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이 어금니가 마법을 쓸 때는 원에 불이 들어오는데, 이 원은 황도 12공표를 형상화해 디자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배경의 군주가 타고 다니던 비룡인 카이셀리는 멋지다고 생각한 성진우에게 잡혀서 그림자 군단으로 편입되는데, 4글자 이름을 부르기 힘들다고 그냥 카이셀리라는 이름을 줘버려요. 이 카이셀은 나 혼자만 레벨업 외전에도 등장하는데, 차이인과 성진우가 여행할 때 드라이브하는 코스에서 탈 것으로 쓰입니다. 성진우는 대주술사 칸디아루의 축복이라는 패시브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손상된 신체의 모든 부위를 복구, 당신은 늘 튼튼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 웬만한 타격으로는 성진우가 죽지 않을 거라고 해요. 성진우는 플레이어가 되기 전인 인류 최악병기 시절에는 주로 단검을 사용해 전투를 했었는데,
있는데요. 많은 무기들 중 단검을 쓰는 이유는 아마도 아버지라고 추정됩니다. 성진우의 아버지인 성유라는 소방관이었다가 헌터 생활을 하던 때는 단검을 주로 사용했는데 성진우도 이 점을 닮아 단검을 사용했을 거라 추정되죠. 그래서 처음에 던전에서도 일부러 단검을 드롭하게 두어 과거의 성진우는 단검을 사용하게 하는 작가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가상인물의 전투력을 쓰는 All Fictions Battle Wiki에서는 성진우의 전투력을 최소 5-B라고 측정했는데 이 전투력은 달 같은 작은 행성 정도를 부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나 이건 최소 전투력인데 그 이유는 성진우가 시간이 지나며 계속 상대방을 물리치면 무한히 강해질 수 있어서 성진우는 지금 최소한 달을 부술 수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최소 5-B 전투력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강함은 나 혼자 레벨업 세계관 내에서도 워낙 유명해 스캐빈저 기드 마스터인 토마스 안드레가 세계에서 성진우 헌터 연만큼 안전한 장소가 어디 있겠나? 라고 말하기도 하죠. 성진우의 키는 2급 헌터 시절에는 177cm였지만 그림자 군주가 된 뒤에는 183cm로 성장했어요. 성진우가 플레이어가 된 이후에는 매일 해야 하는 1일 퀘스트가 나왔는데 이 퀘스트가 팔굽혀펴기 100개, 윗몸 일으키기 100개, 스쿼트 100개, 러닝 10km여서 원펀맨에 등장하는 사이타마의 수련법과 똑같습니다. 성진우의 동료이자 S급 헌터인 차에이는 이중 던전까지 혼자 일방적으로 성진우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상공 거대게이트 시점에서는 이 둘이 사귀게 되었죠. 하지만 이 둘이 언제 사귀었는지는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나 혼자만 레벨업의 추공 작가가 이 둘이 서로 고백하고 사귀게 되는 장면을 스킵하고 바로 넘겨버렸기 때문이에요. 소설판 나 혼자만 레벨업에서는 성진우가 차이인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시점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묘사되었지만 웹툰판 나 혼자만 레벨업에서는 차이인의 고백을 받고 차이인에게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처럼 나와 두 작품에서의 묘사가 살짝 다른 게 특징입니다. 이 둘은 윤회의 잔을 이용해 시간을 되돌리고 난 후에 세상에서는 결혼하고 부부가 되었다고 나와 시간을 되돌렸어도 둘이 이어진다고 나오죠. 이 둘이 결혼한 뒤에 아들 한 명이 생기는데 바로 성수호입니다. 이 성수호는 나 혼자만 레벨업의 스피노프작인 나 혼자만 레벨업 라그나로크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그러나 사실 성진우는 차이인이 아닌 다른 인물과 결혼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바로 2급 헌터였던 성진우를 잘 챙겨주던 이주희가 그 주인공이죠. 하지만 성진우가 힘이 없던 2급 헌터였다가 그림자 군주가 된 이후에는 최소한의 연락은 하지만 옛날만큼 교류하지는 않아서 결국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 이후 윤회의 잔 사건 이후로는 아예 모르는 사이가 되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래도 인연이 어디 가지는 않는지 성진우에게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진우가 작품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본인의 여동생 성진아예요. 아버지는 한번 보스를 잡고 나서 닫힌 게이트 안에 있어서 사실상 사망 상태로 실종되었고 어머니는 익면증으로 의식이 없었기에 유일하게 남았다고 봐야 할 가족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류 취약병기 시절에도 계속 아프면서 돈을 벌어온 이유가 바로 이 여동생인 성진아를 보살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진아를 많이 아끼는지 이중 던전에서 본인이 죽게 될 위기 상황에서도 사망보험금과 홀로 남을 여동생을 걱정해 곧 죽을 본인보다도 여동생을 먼저 생각했어요. 다행히도 성진아는 윤회의 잔 이후 안 좋은 기억들이 모두 리셋된 상태에서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는 모습을 보여줘 오빠인 성진우가 걱정하지 않아도 무사히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유진호는 기드마스터가 되기 위해 빠른 레벨업을 원하는 성진우와 계약한 계약관계로 인연이 시작된 사이인데요. 그러나 후에 유진호가 성진우에게 내 형보다 더 형 같아요 라고 말하고 성진우도 유진호를 동생이라 생각하겠다고 말해 의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회의 잔 사건 이후엔 성진우의 의동생인 유진호와 성진우의 친여동생인 성진아가 엮여 둘이 결혼하게 되어서 유진호는 성진우의 매제가 되었죠. 나 혼자만 레벨업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면서 성진우 역은 한국판에서는 민승우 성우, 일본판에서는 반타이토, 영어판에서는 알렉스 리가 맡았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의 S급 헌터들은 마력 측정기로 측정할 수 없는 마력량을 보유한 헌터를 뜻하는데요. 이 헌터들은 각성하게 밝혀지면 바로 헌터협회에 보고되며 언론에 알려지게 됩니다. 또한 이 헌터들은 레이드 한 번마다 몇십억 단위의 돈을 벌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연예인 수준의 유명세를 얻게 되어 많은 돈과 명예를 한 번에 얻을 수도 있죠. 하지만 S급이라고 해서 다 같은 S급은 아닌데요. 마력 측정기의 한도만 넘어가면 다 S급이다 보니 기준이 100이라면 전투력 100만과 100이 같은 S급으로 판정되는 시스템이라 S급 사이에서도 강함의 차이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의 S급 중에서는 성진우, 차이인, 고건희가 가장 강하다고 하며 일본에는 밝음 기드마스터인 고토류지를 포함해 S급 헌터가 21명이 있다고 해요. 그 외에도 러시아, 독일, 브라질 등 세계 각국의 S급 헌터가 존재하죠. 한국은 주로 대한민국 헌터협회나 5대 길드가 게이트가 생성되면 각자 영역이나 소속에 따라 이 게이트를 토벌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수도권은 한국의 5대 길드 중 가장 강한 백호, 사신, 헌터스가 영역을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호남은 4위 길드인 명성 길드가, 영남은 5위 길드인 기사단 길드가 맡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의 주인공인 성진우는 사실 인류 취약병기라는 이름을 가졌을 정도로 형편없는 2급 헌터였다가 전직 퀘스트에서 죽을 위기를 극복하고 네크로맨서 직업을 얻게 된 뒤 그림자 군주로 전직한 뒤에는 S급을 거쳐 국가 권력급 헌터가 된 인물인데요. 성진우가 플레이어가 된 이후에 매일 해야 하는 1일 퀘스트는 팔굽혀펴기 100개, 윗몸 일으키기 100개, 스쿼트 100개, 러닝 10km여서 원펀맨에 등장하는 사이타마의 수련법과 똑같습니다. 차헤이는 국내 5대 대형 길드 중 유일하게 S급 헌터를 2명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1위 길드인 헌터스 길드의 부마스터면서 한국 유일의 여성 S급 헌터라는 칭호 또한 가지고 있죠. 차이인의 별명은 바로 무희인데요. 빠른 템포의 전투를 하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다고 해 춤을 잘 추거나 춤추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성을 뜻하는 단어인 무희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차이인 본인은 이 별명이 부끄럽다면서 이 별명으로 불리는 걸 원하지 않죠.
있죠. 차이인은 주로 혼자 지내고 싶어하는 캐릭터인데 성격 때문이 아니라 혼자 있고 싶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본인의 특이 체질 때문에 마력에서 악취를 맡는 삶을 살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게 혼자 지내는 걸 원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사실 차이인의 이 능력은 헌터의 만화를 후각으로 감지해 크기에 따라 악취가 심하냐 연하냐로 구분할 수 있어 상대방의 전력을 파악할 때 유용한 능력이기도 하죠. 하지만 주인공인 성진우의 만화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악취가 아닌 향기로 느껴져 처음 만나자마자 붙잡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대화 후 성진우가 2급 헌터라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한 차이인이지만 사실 성진우에게 향기가 날 이유는 군주와 일체화되어 힘을 얻어서 다른 헌터가 통로를 통해 지배자들로부터 간접적으로 힘을 받는 구조와 달랐기 때문이에요. 만화가 냄새로 맡아지는 이 특이한 체질은 성진우가 윤회의 잔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나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차이인은 작품 내내 이 체질을 계속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인만 이 체질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니고 일본의 S급 헌터인 K도 이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차이인보다 심해 항상 방독면을 쓰고 다니는 수준이라고 하죠. 국내 최고 길드 헌터스 길드의 마스터인 최종희는 최종병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화염 마법을 주력으로 사용하며 그 위력은 빌딩 하나를 한 방에 태워버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급 시절 성진우가 가지고 있던 인류 최악병기라는 칭호는 최종인의 별명인 최종병기에서 따와 인류 최악과 최종병기가 합쳐져 인류 최악병기가 된 것이라고 해요. 원래 대한민국 1위 길드였던 사신길드는 주로 마력 화살을 무기로 사용하는 임태규를 마스터로 세워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길드입니다. 하지만 원래 소속이었던 백윤호가 독립해 백호 길드를 세워 대한민국 2위 길드로 만들어버렸고 그 후엔 최종인의 길드인 헌터스가 사신 길드를 뛰어넘어 결국 현재는 1위 길드가 아니게 되어버렸죠. 백호 길드의 마스터인 백윤호는 원래 사신 길드에 소속되어 있다가 홀로 독립해 백호 길드를 세운 인물인데요. 마수화를 통해 전투력을 강화시키면서 우월한 신체 능력으로 상대와 6탄전을 벌이는 전투 방식을 쓰고 있으며 평소에는 전신을 마수화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부분 마수화만을 사용해서 싸우죠. 또한 마수의 눈은 상대의 강함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서 전투 상황에서 굉장히 잘 사용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4위 길드이자 호남 지역을 담당하는 중인 명성 길드는 거대화 능력을 가진 S급 헌터인 마동욱을 마스터로 두고 활동하는 길드예요. 영남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사단 길드는 5대 길드 중 유일하게 S급 헌터가 없는 길드입니다. 기사단 길드의 길드 마스터인 박종수도 A급 헌터라 S급 헌터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대신 5대 길드 중 A급 헌터가 가장 많은 길드이기도 하고 그 A급 헌터들이 5대 길드 중 가장 강한 길드이기도 해 영남 지방은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길드라고 묘사됩니다. 국내 5대 길드 중 유일하게 S급 헌터를 2명이나 보유하고 있는 헌터스 길드는 A급도 기사단을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수준이라 대한민국 1위 길드라고 평가받는데요. 성진우 1인이 활동하는 아진 길드는 길드를 세울 경우 마정석 판매 시 세금을 40%에서 10%로 감면해주는 등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던전을 돌 때 여러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세운 길드라 길드 최소 인원 수인 3명으로 시작한 길드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길드원을 13만 명이나 두는 큰 길드가 되는데 그 이유는 비전투원 경력직을 사무직으로 쓰기도 했지만 성진우의 그림자 군단을 길드원으로 인정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이죠. 아진 길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차혜인이 성진우를 좋아해서 입단 테스트를 보려고 왔지만 베르와의 전투에서 패배해 결국 원소속 길드인 헌터스에 계속 소속되어 있어요. 사실 아진 길드에는 원래 입단 테스트가 없는데 성진우는 레이드를 혼자 돌 생각이었어서 길드 활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원하기도 했고 S급이라는 귀중한 인력을 가입은 시켜놓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될 수 없는 노릇이라 입단 테스트를 갑자기 만들어 차이인을 떨어뜨렸죠. 하지만 이런 차이인도 견디지 못한 게 있는데 바로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아진 길드의 원래 이름은 성진우가 혼자 레이드를 돈다고 솔풀 길드로 지었기 때문이죠. 성진우가 이런 차이인의 반응을 보고 동생인 성진아에게 물어본 뒤 별로라고 말하자 진아가 제안한 나아와 나아갈 진 한자를 써 내가 나아간다라는 의미의 아진 길드라고 지었어요. 하지만 이 장명은 웹툰판에서만 나온 것이고 소설에서는 그냥 동생인 진아의 이름을 뒤집어 아진 길드로 지어지는 걸로 나오죠. 대한민국 헌터협회 협회장은 S급 안에서도 최고 S급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고건희 헌터가 맡고 있는데요. 한국의 헌터들은 5대 길드를 중심으로 서로 견제하는 형태인데 견제하는 상황에서도 큰 사건 사고 없이 이 길드들이 모두 협회의 통제에 따르는 건 모두 고건희의 역량이 큰 덕분이라고 묘사되어 굉장한 강자라고 나오죠. 고건희는 180cm가 넘는 큰 체격을 가지고 있어 주변 인물들에 비해서도 엄청난 체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설에서도 수모 선수가 생각날 정도의 체격이라고 나옵니다. 염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데다가 성진우가 레벨 77대 고건희를 보고서 나랑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네 라고 말하기도 해 한국 내의 S급 헌터들 중에서는 상위권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80세 이상의 나이와 심장과 관련된 지병이 있어서 본인이 직접 게이트 토벌에 나서거나 현장에 나가는 일은 굉장히 적어요. 윤회의잔 이후에도 결국 이 심장질환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진우의 생명이 신수로 젊어진 뒤 10년 뒤 다시 심장질환에 의해 사망합니다. S급 치유 헌터인 민병구는 한국에서 최초로 죽거나 크게 다치지 않고서 사지 멀쩡하게 처음으로 은퇴한 S급 헌터입니다. 민병구는 움직이면 은신이 풀리지만 존재감을 숨길 수 있는 위장을 사용할 수 있고 아군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져 S급 치유 헌터로서 활동했으며 치유의 능력으로 S급 헌터가 되었지만 6탄전도 A급 헌터 이상으로 소화해낼 수 있어 힐러
헌터는 약하다라는 고정관념과는 거리가 먼 헌터이기도 해요. 그러나 병구는 사실 활발히 활동하던 중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은석이 죽자 헌터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나서는 은퇴를 선언하고 레이드에 참여하지 않죠. 이 은석은 번개를 사용하며 망토와 수갑구를 착용한 채로 싸우는데 성은 등장하지 않아 그냥 은석으로만 불립니다. 하지만 제3차 제주도 토벌전 때 개미에게 죽으며 병구가 이를 통해서 S급 초착 허무하게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에 은퇴를 선언하고 말아요. 하지만 그 후 원래 친하던 백윤우와 술을 마시다 설득에 못 이겨 제주도 레이드에 간 뒤 마동욱의 잘린 팔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결국 개미왕에게 사망하고 말죠. 그 후에는 차예인이 치명상을 입자 성진우가 그림자 병사로 되살려 차예인을 회복시키게 한 뒤 추출을 취소하며 성불시켜주는 걸로 나옵니다. 이때 성진우는 전사자에 대한 예의를 지킨다는 의도로 민병구를 성불시킨 것인데 이건 성진우가 처음으로 예의를 지키며 성불한 것이라고 해요. 거기다 마지막에는 차예인에게 자신의 힘과 그림자 병사에 관한 것 등을 말하며 최대한 도움이 되려고 해 성불받을 자격이 충분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나 혼자만 레벨업에 등장하는 군주들은 아주 먼 옛날 절대자가 어둠을 쪼개서 만들어낸 존재들인데요. 절대자는 빛을 쪼개어 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통치자를 만들고 어둠을 쪼개어 세계를 파괴하기 위한 군주를 만들어 군주들은 이 절대자의 명령대로 세계를 파괴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죠. 원래 절대자가 만든 군주는 총 8명이었지만 광희의 파편 중 하나였던 아스본이 죽기 직전 그림자 군주로 각성하면서 현재는 총 9명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군주들은 모두 각자의 지성이 있었지만 던전에서 지내는 많은 시간 동안 지성이 점점 떨어져서 현재는 흉폭한 성격이 되었다고 해요. 이 군주들은 각각 종족을 다스리고 있는데 게이트에서 나오는 마수들은 지배자들과 군주들의 싸움 도중 지배자들이 잡아들인 군주들의 폐잔병을 배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군주들은 자신의 신체를 어느 정도 변형시킬 수 있고 이를 응용해서 자신이 입은 부상을 회복할 수 있으며 영체화를 해본 모습이 되어 자신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면서 그림자 병사를 파괴하는 게 가능한데요. 그러나 본인들은 원래 구체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림자가 없어서 성진우의 그림자 군단처럼 그림자 병사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죠. 군주들은 현재 지배자들과의 싸움을 위해서 지구의 인간들 중에서 자신들의 힘을 담아낼 수 있는 쓸모있는 인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모있는 인간을 찾으면 그의 육신을 뺏어서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육신을 뺏어서 다시 태어난 군주는 인간들 틈에 섞여서 마수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또한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고 군주가 지닌 본연의 힘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초대 그림자 군주인 아스본은 사실 원래 군주가 아닌 지배자로서 가장 위대했던 광해의 파편으로 절대자에게 충성하던 존재인데요. 광해 파편들이 절대자의 목적은 세계를 구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재밌으려고 광해 파편들과 군주들이 싸우는 걸 보려는 걸 깨닫고 절대자를 죽이려고 했을 때 가장 충성스러운 가장 위대했던 광해 파편이 유일하게 본인의 군단을 사용해 다른 광해 파편들을 막아보려고 했죠. 하지만 나머지 광해 파편들을 혼자 막기란 불가능해 결국 본인과 절대자는 모두 죽고 다른 광해 파편들은 군주들을 사냥해버리기 시작해서 군주들과 광해 파편들의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사실 이 부분에서 절대자가 광해 파편들과 군주들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었던 거지? 라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자는 광해 파편들과 군주들이 싸울 때 좀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모두 강하게 만들었는데 너무 강하게 만들어서 그만 절대자까지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절대자도 이런 광해 파편들의 생각을 예상해서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바치는 가장 위대했던 광해의 파편인 아스본에게는 일종의 감사의 의미와 뒤딜을 노리라는 의미에서 검은 심장이라는 권능을 아스본 본인도 모르게 만들어뒀었죠. 그 후 그림자 군주가 된 아스본은 다른 군주들이 모두 인간의 몸을 빌려 강림했지만 본인과 파멜의 군주는 너무 강해서 강림할 몸을 사실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도사인 설계자가 절 불멸자로 만들어주면 강림할 적당한 인간을 찾아줄게요 라고 제안한 걸 받아들여서 인간 세상에 흥미가 생겼고 숙주를 찾기 시작했죠. 그 뒤 2급 헌터지만 매번 죽지 않고 살아남는 성진우를 보면서 감탄한 그림자 군주 아스본은 설계자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결국 성진우를 숙주로 정했습니다. 성진우가 게임 시스템 내에서 강해진 것도 아스본이 성진우를 숙주로서 키워내려고 일부러 지구인들에게 친숙한 게임 시스템을 부여한 덕분이죠. 아스본은 처음에 성진우를 단순히 숙주로서 키우려 했지만 성진우에게 감화되기 시작하다가 결국 성진우가 군주들에게 습격당해 죽게 되자 성진우에게 너와 나는 누가 몸이 주인이 되어도 상관없을 정도의 동일인물이 되었으니 선택권을 줄게 라고 말하고 성진우가 지구에서 싸우길 원하자 자신의 모든 걸 건네주고 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진우가 그림자 군주가 된 뒤 외관이 바뀌자 사실 이 모습이 초대 그림자 군주인 아스본의 젊은 시절 모습이라는 썰도 있었죠. 나 혼자만 레벨업 세계관의 최종 보스는 바로 군주들 중 파멸의 군주라고 불리는 존재이자 최초의 군주인 안타레스인데요. 이 안타레스는 최종 보스라는 포지션에 맞게 요네이잔을 사용하기 전 그림자 군주로 각성한 성진우를 상대로 유일하게 승리한 존재이기도 하죠. 사실 안타레스라는 이름보다는 용제라고 자주 불리는데 이 별명은 광용들의 왕이라는 뜻으로 용용자와 임금 제자를 사용한 별명입니다. 안타레스는 군주들의 능력이 영체화를 하면 피 대신 용암이 흐르는 커다란 드래곤으로 변신하면서 파멸의 숨결, 흔히 부르는 브레스를 사용할 수 있게 변해요. 또한 용제는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 절망과 공포에 빠뜨리는 외침인 드래곤 피어 기술도 사용할 수 있죠. 안타레스가 뿜어내는 파멸의 숨결은 그림자 군주의 신체 말고도 아무도 버티는 존재가 없을 정도로 매우 강력하다고 묘사됩니다. 그래서 그림자 군주 외에 그림사 병사
병사라 할지라도 이 파멸의 숨결은 버티지 못하고 그냥 소멸되고 마는데 카이셀이 이 파멸의 숨결에 맞고 소멸되었죠. 윤회이잔 사건 이후 성진우가 안타레스와 다시 한번 싸우게 되었을 때 이 파멸의 숨결을 왼손으로 받아냈는데 이때 생긴 상처는 어떻게 해도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 흉터를 나 혼자만 레벨업의 스피노프작의 주인공이자 성진우의 아들인 성수호도 보게 되는데 나중에 안타레스의 존재를 알게 된 뒤 이 흉터를 떠올리기도 하죠. 나 혼자만 레벨업 시점에서 유일하게 사망한 군주인 백여매 군주 바라는 군주들과 지배자들의 싸움 도중 그림자 군주의 뒤를 치다가 사망한 군주인데요. 바라는 악마 종족을 다스리는 왕인데 지옥의 군세라는 스킬을 사용해 게이트를 만들어 악마들을 소환할 수 있고 번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다 비룡인 카이셀린을 타고 날아다니기도 하며 악마왕의 장검과 악마왕의 단검을 무기로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줘 좋은 장비들의 소유자이기도 하죠. 하지만 악마성편에서 성진우에게 패배하면서 이 물건들을 모조리 성진우에게 전리품으로 남기게 되고 비룡 카이셀린은 군주가 아니니 그림자 병사로 들어갔으며 악마왕의 장검은 성진우와 그림자 병사인 이그리트가 사용하기도 해요. 거인들의 왕이라 불리는 태초의 군주인 레기아는 지배자들과 군주들의 싸움 도중 사로잡힌 군주이자 데이터로 복원된 바라는 제외하면 성진우가 만난 첫 번째 군주입니다. 성진우를 마주치고는 그림자 군주라는 것을 알아보고 사슬로 결박당해 있는 본인을 풀어주면 성진우를 도와주겠다고 말하죠. 이 말을 성진우가 믿지 않자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신실함의 맹세까지 사용해 자신은 그림자 군주인 성진우의 편이라고까지 말해요. 하지만 성진우가 너는 인간의 편이냐? 라고 묻자 처음부터 끝까지 군주로서 조력하겠다 라고만 말했던 레기아는 훈련하자마자 성진우를 제외한 인간들을 죽여도 군주로서 조력했으므로 맹세를 어긴 건 아니므로 이걸 노리던 레기아는 대답하지 못해 성진우에게 결국 죽습니다. 아이스엘프 종족을 이끄는 호카네 군주는 지배자의 그릇이었던 국가 권력급 헌터들을 노리고 에스급 헌터들을 다른 군주와 함께 학살하면서 등장한 군주인데요. 호카네 군주는 엄청난 양의 얼음을 입으로 뿜어내면서 앞을 가로막는 걸 모조리 얼어버릴 수 있는 아이스 브레스 공격과 얼음 파도와 폭풍을 소환할 수 있는 아이스 매직을 사용해 아이스엘프를 이끄는 군주답게 공격도 얼음과 관련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원래 나 혼자만 레벨업에서는 호카네 군주의 이름이 따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피노프작인 라그나로크에서 신라드라는 이름이 공개되었죠. 짐승들의 왕이자 송곳니 군주인 라카는 거대한 흰 늑대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성준의 몸에 손톱을 꽂아 죽인 군주인데요. 그러나 라카는 과거 군주들과 지배자들과의 싸움에서 그림자 군주와 맞붙었다가 패배했었는데 이때 성진우에게 그림자 군주의 힘을 느끼고 자신의 차원으로 도망치고 말죠. 그러나 성진우가 라칸의 차원까지 찾아오자 자신이 용제와 싸울 테니 살려달라고 해 살아나는 듯 했지만 이건 거짓말이었고 알아차리면서 싸운 결과는 4경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때 성진우는 라칸에게 5방의 공격을 할 생각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성진우가 라칸에게 공격받았을 때 총 5개의 상처가 남는 공격을 받았어서 이걸 돌려줄 생각이었기 때문이죠. 라칸의 원래 육체주의는 라칸이 강림하기 전까지는 단발머리에 잘생긴 남성이라는 것 외에는 직업이나 나이 등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라칸도 호카네 군주인 신라드처럼 본편에서는 이름이 따로 밝혀진 적이 없었지만 스피노프작인 라그나로크에서 라칸이라는 이름이 공개되었죠. 벌레들의 왕이자 역병의 군주인 쾌레샤는 여자에 가까운 외형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모습은 벌레들로 이뤄진 몸이며 진짜 피부는 이미 썩어서 구더기가 들끓는 몸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림자 군단의 베르는 원래 곤충형 마수였어서 쾌레샤의 권속이었는데요. 그러나 쾌레샤가 자신을 공격하는 베르를 보고 어미도 알아보지 못하고 버릇없는 아이에겐 벌을 줘야겠지 라고 말하자 이 미친년이 라고 말하기도 했죠. 쾌레샤의 원래 육체주의는 곤충 표본을 들고 사진을 찍은 모습이 나와 곤충학과와 관련된 여성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파멸의 군주인 요그문트는 원래 제복을 입고 있던 인간이 육체의 주인이었던 걸로 보아 어떤 나라의 해군이었던 것이라고 추정되죠. 나 혼자만 레벨업의 에스급 헌터들은 마력 측정기로 측정할 수 없는 마력량을 보유한 헌터를 뜻하는데 에스급 헌터는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존재합니다. 미국에서는 헌터들을 헌터관리국이라는 기구를 세워 한국의 헌터협회처럼 여러 헌터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두고 있는데요. 이 헌터관리국은 데이비드 브레넌을 국장, 마이크 코너를 부국장으로 두고 헌터관리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비드 브레넌 국장은 불운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10년 전 대격변 때 대격변에 휘말려 본인의 딸이 사망했기 때문이죠. 데이비드 브레넌 국장은 마이크 코너 부국장이 성진우와 개미왕의 싸움 장면을 보여주자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만 있기에는 아깝다 라는 의견을 내고 성진우를 스카우트하려고 했는데요. 마이클과 데이비드는 모두 성진우에게 미국에서 활동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지만 성진우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이 둘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죠. 하지만 이 둘은 제안을 거절한 성진우를 보고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 카미씨의 룬석을 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성진우는 카미씨의 룬석도 거절하고 단지 카미씨의 보존된 시체만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데이비드는 이 소식을 듣고 성진우가 용인 카미씨를 그림자 병사로 만들려는 걸 눈치챘지만 이 제안을 그냥 허락해줘서 성진우는 카미씨를 그림자 병사로 만드는데 성공했죠. 미국의 헌터들 중 가장 많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은 헌터협회국 국장인 데이비드 브레넌도 미국 최대 기대 마스터인 토마스 안드레도 아닌 바로 노마세너 헌터인데요. 노마세너 헌터는 업그레이더라고 불리는데 바로 다른 헌터의 능력을 영구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노마세너의 존재는 미국이 초강대국 입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란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죽어도
미국이 위험해지진 않지만 노마세너가 죽으면 외곽 소도시마저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이 위태로워진다고 평가를 받을 정도입니다. 미국 헌터 협회국의 마이크 코너 부국장은 바로 이 노마세너의 능력을 이용해 성진우에게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테니 미국으로 와라 라고 스카우트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노마세너의 업그레이드 능력이 성진우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고 오히려 영혼 내부의 무언가를 보면서 겁에 질려버렸죠. 사실 노마세너의 업그레이드 능력은 진짜로 능력을 강화시키는 건 아니고 헌터들의 힘을 얻게 되는 근간인 빛의 지배자들과 이어지는 통로의 크기를 키워 더 많은 빛을 받도록 만들어서 헌터들의 힘을 받는 통로가 커져 힘도 커지게 만들어주는 능력인데요. 성진우는 군주 그 자체가 빙이 되어서 힘을 쓰다 보니 통로가 늘어나는 노마세너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노마세너의 업그레이드 능력 자체가 쓸모가 없었습니다. 미국 내 가장 큰 길드는 국가 권력급 헌터인 토마스 안드레와 미국 내에서 S급 헌터가 가장 많이 소속되어 있는 스캐빈저 길드인데요. 이 스캐빈저 길드의 마스터인 토마스 안드레는 어렸을 적 미국의 백인 이민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흑인이 다수인 학교에 진학해 따돌림을 당하다 학교 내 싸움에서 모두 이기며 자란 인물입니다. 토마스 안드레는 나 혼자 레벨업 세계관 내에서 성진우나 군주들 같은 인류의 기준에서 벗어난 존재들을 제외하고는 크리스토퍼 리드, 류즈칸과 같이 인류 최강의 능력자로 인정받는 존재인데요. 이 칭호에 맞게 한국에 남아 송곤인 군주와 전투를 하면서 중상을 입기도 했지만 생존하면서 군주와 싸워도 죽지 않을 정도의 강자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죠. 토마스 안드레는 아름다운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토마스 안드레의 기준은 평범한 사람과는 조금 달라 자신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성진우의 힘이나 거대한 게이트 등을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토마스 안드레는 첫 만남 때 성진우와 전투를 벌였지만 성진우가 스캐빈저 길드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본인도 죽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는 카미쉬의 빨로 만들어낸 카미쉬의 분노까지 선물해주는 등 착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카미쉬의 분노는 토마스가 카미쉬를 물리친 이후 이 카미쉬의 송곳니를 기념품으로 보관하는 걸 허락받은 뒤 만들어진 무기인데요. 하지만 카미쉬의 송곳니는 장검으로 만들기에는 길이가 너무 짧아서 어쩔 수 없이 단검 한 쌍으로 만들었지만 토마스 안드레는 암살자 타입이 아니어서 사용하지 않다가 성진우에게 넘긴 것이라고 합니다. 스캐빈저 소속의 다른 S급 헌터 황동수는 사실 원래 한국인이었지만 S급 헌터가 된 이후 헌터 관리국의 제안을 받고 국적을 미국으로 바꾼 뒤에 스캐빈저 길드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형인 황동석이 사망하자 복수를 위해 한국에 돌아오려 했지만 거부당하고 이후 성진우가 미국으로 오자 같이 따라온 유진호를 납치했다가 분노한 성진우에게 사망하고 말았죠. 후에 성진우는 황동수를 그림자 병사로 만들어서 그리드라는 이름으로 컨트롤했고 그리드는 다른 그림자 군단에서 장군 등급인 베르와 같이 장군 등급을 달고 나왔어요. 그리드라는 이름의 유래는 황동수 시절 욕심을 부리다 죽었기 때문에 합력이라는 뜻의 그리드를 그대로 이름으로 붙인 것이라고 하며 유진호를 납치했을 때 고문까지 해 그림자 병사가 된 후에는 성진우에게 유진호가 회복할 때까지 연애 시간 동안 머리를 박고 있는 벌을 받았습니다. 일본 내의 헌터들은 한국처럼 일본 헌터 협회를 세워 헌터 협회장 마스모토 시오게가 이 협회와 일본 내 헌터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본 내 가장 강력한 길드인 발검 길드는 일본에 있는 S급 헌터인 21명 중 무려 11명이 소속되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길드죠. 이 발검 길드는 나 혼자만 레벨업 소설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나 혼자만 레벨업 웹툰판에서만 등장해 발검 길드에 소속된 S급 헌터들도 고토류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웹툰에서 처음 등장한 캐릭터들이에요. 하지만 일본 헌터 협회장인 마스모토 시교에와 발검 길드의 마스터인 고토류지는 한국의 개미게이트가 열리자 토벌을 도와준다고 말하면서 일본 S급들만 빠져나와 한국 S급 헌터들이 죽게 되면 S급이 없어진 대한민국에 대해 협력해주는 대신 제주도를 포함한 한국이 가진 다양한 권리를 뜯어내고 나중에는 한국 전체를 일본에 흡수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미왕이 토벌을 예상하고 개미왕을 만들어 성진우 덕분에 민병거 한 명 외에 아무도 죽지 않은 것과는 정반대로 일본에서는 고토류지를 포함한 S급 헌터가 웹툰판에서는 7명, 소설판에서는 1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와요. 발검기대의 마스터인 고토류지는 고토라는 성은 뒤후 한자와 등나무 등자를 합한 성이고 류지라는 이름은 용용 한자 그리고 일본어로 이를 뜻하는 지가 합쳐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단순히 거만하고 자아도취에 빠진 캐릭터였지만 웹툰판에서는 S급 게이트 클리어가 없어서 국가 권력급 헌터가 되지 못했기에 국가 권력급 헌터가 되기 위한 S급 기록을 추가하기 위해 참가하는 걸로 변경되어 논란이 생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소설판과 웹툰판 모두 동료들의 시체를 보고서는 슬퍼하기는커녕 저들이 약해서 죽은 거지 내가 제일 강하니까 계획대로 일을 실행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하는 좋지 않은 인성의 소유자라고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는 개미왕에게 소설판에서는 한 번에 웹툰판에서는 공격 한 번에 버티고서는 그대로 사망하게 돼요. 일본의 헌터 중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고토류지는 제주도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일본의 헌터들은 웹툰판 기준으로 제주도에서는 이자와 이페이, 이시다 마리, 타나카 켄조, 호지시마 타츠미, 케이, 시미즈 아카리 그리고 고토류지까지 총 7명의 S급 헌터가 사망했는데요. 제주도에서 개미왕과 전투를 위해 파견된 일본의 S급 헌터들 중 생존한 건 고토가 싸움에 방해가 된다며 쫓아낸 호시노 미노루, 개미왕과 마주치지 않는 브라보 팀의 쿠마모토 아츠시와 타카와 카나에밖에 없었죠. 이 중 타카와 카나에는 얼마 나오지 않은 엑스트라지만 예쁜 외모 때문에 나중에도 나와달라는 요청이 있기도 했어요. 케이는 한국의 S급 헌터 차이인처럼 특이 체질 때문에 마력에서 악취를 맡는 삶을 살고 있어서 항상 방독면을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 능력은 헌터의 만화를 후각으로 감지해 크기에 따라서 악취가 심하냐 연하냐로 구분할 수 있어 상대방의 전력을 파악할 때 유용한 능력이기도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K는 개미왕이 주변에 있을 때 개미왕이 내뿜는 지독한 마력의 냄새를 맡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평소에 쓰고 다니는 방독면도 소용이 없었는지 구토를 해요. 중국은 다른 나라처럼 헌터들을 2급에서 S급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1성에서 5성으로 헌터들의 등급을 분류합니다. 중국 내에서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헌터이자 인류의 최고 전력이라고 평가받는 토마스 안드레와 비슷하다고 평가받는 헌터인 류즈캉은 바로 7성 헌터예요. 류즈캉은 엄청나게 강하다 보니 평범한 5성이 아닌 6성을 뛰어넘어 아예 7성으로 판정해 류즈캉에게만 7성 헌터라는 칭호를 준 거죠. 러시아의 S급 헌터인 유리 오를로프는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헌터인데요. 일본에서 본인을 스카우트하자 하루 1천만 달러, 1년에 36억 달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유리 오를로프의 능력은 마력이 담긴 보호막을 생성하는데 꽤나 강력해 일본의 S급 헌터 2명을 본인의 보호막에 가두기도 했죠. 그래서 일본에 열린 거인 게이트도 본인이 막을 수 있다며 연봉 36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요구하고 몇몇 거인들이 보호막을 깨지 못하자 자신이 성준우보다 강하다고 거들먹거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후에 초대형 거인이 나오면서 보호막에 금을 낼 정도로 강하게 공격하자 덜덜 떨다가 결국 통째로 잡아먹히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나 혼자만 레벨업 TMI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보면서 멍 때리셨나요? 그럼 모두 멍 때리자!